네. 안녕하십니까. 콘스튜스 이경수 기자입니다. 네, 시장님 제 임명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도시 재생에 대해서 언론 브리핑을 하셨는데요. 여주시가 이게 도시 재생의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 인구라고 생각하는데, 인구가 지금 2024년도 12만 4,600명 고점으로 시작해서 현재 이렇게 빠져서 26년도 6월 기준은 11만 3,50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인근 시구 남평에 비교해도 13,000명도가 적은 상태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도시 재생에 있어서는 인구에 관해서는 어떤 유인 효과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있을지를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지금 저도 걱정이 여주시에 천만 인구가 인구를 좀 부족하고 출생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주시장의 모든 정책의 일본을 출생률을 높이자 하는 데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임시, 출산, 내지 교육에서 이렇게 체계적으로다가 좀 더 역량을 집중해서 그래서 정책을 많이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 재생 사업하고 인구 증가 이렇게 크게 이렇게 방향은 없을 것 같은데요. 도시 재생은 원도심이 오래되고 점점 쇠퇴하면서 어려운 상황을 지금 새로운 모델을 접목시키고 새로운 시설을 만들어서 원도심을 찾는 사람들이 좀 많게 하자 하는 취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 열심히 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이제 인구 수익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여주역세권 개발 사업을 해서 아파트를 분양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분양 당시에 인근 큰 도시와 그냥 가격 차이가 엄청 큰 가구당 1억 이상 차이 나는 그런 분양을 하다 보니까 젊은 층이나 또 여주에 정철도 백성되고 또 이렇게 출퇴근 되니까 많이 유익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분양 당시에 한 3,000여 명이 여주로 유입을 했었는데, 분양이 끝나고 나서 그 사람이 없으니까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30이 그런데 지금 아파트 건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이런 이제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저희가 SK 물 생활하는 관계에서 했던 임대 아파트를 지금 LH와 지금 직접으로 추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되면 인근 도시의 젊은이들이 여기 와서 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 IP이 좋은 도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것도 여기 천천히 이제 오늘 질문하시는 분 다 받을 테니까요. 뉴스 중 정기태 기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제소를 대신 하는 추가드립니다.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언론사는 대중소가 있어요. 대중소가 있고, 대중소는 구별을 해도 되지만은 언론인은 대중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론인한테는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앞으로의 언론말을 듣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앞으로 4년 시정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이것만은 꼭 완성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 정책이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두 가지 원입니다. 예, 당연히 저희가 언론인들 소홀하게 되는 게
있나요? 저도 이제 우리 홍보팀하고 이렇게 좀 다투는 분도 계시고 이래서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 담당 공무원 불러서 그러면 되겠냐. 언론인들이 계셔야 우리 연구가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가 될 텐데 그런 생각을 잘못이 하고 있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면은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시정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선국회에서 꼭 하고 싶었던 일, 일이 할 게 많죠. 엄청 많은데 저는 어쨌든 민선 8기에서 준비했던 우리 시청사 신축 문제, 축산동료청장 문제, 그리고 관광도시로 가는 문제, 그 다음에 원도시 활성화에 관한 문제, 이런 문제를 좀 민선 9기에는 일부 완공을 하고 가시적으로 성과를 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시민들이 보기에 부족했고 성과가 별로 없었다 하는 원도심에 대한 문제를 좀 더 가시적으로 좀 박차를 가해서 민선 9기에는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추가로 하는 것 중에서 이제 반찬을 경로당에 공급하겠다, 지원하겠다 이랬는데 지금 제가 기회만 되면은 점심 때 우리 경로당 가서 이제 하던 예약 없이 가서 경로당 가서 식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말씀을 듣고 이러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여주처럼 경로당의 활성화 잘 되고 또 경로당에서 식사하는 그런 곳이 굉장히 드물어요. 저는 제가 그 경로당에서 식사할 때도 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어르신만 계시잖아요. 전부 70대 후반, 80대 어르신만 계셔서 밥할 사람도 없고 또 설거지 하는 거 어렵고 특히 반찬 만들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퍼스라는 봉사단체를 구성을 해서 우리 봉사단체에서 경로당에 가서 시시간간히 친정에 와서 어머님한테 한 끼 밥 해드리는 그런 심정으로다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도 또 거기에 들어 반찬이 부족한 게 말씀 많이 하셔서 반찬을 읍면별로 이렇게 읍면별로 책임지고 만들어서 공급을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서 시작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경로당에 대한 반찬 공급, 그 다음에 독거노인들한테 저희가 이제 반찬을 자원봉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도 체계적으로 하고 있고 한 번에 더 나가서 취약계층에 부족했던 이런 게 한 번에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준비해서 내년부터는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조금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겪겠지만은 아마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서 내년 하반기 안에는 전체 경로당에서 이렇게 반찬이 지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꼭 하고자 합니다. 국가유공자에 아니 이제 국가유공자도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이 되시면 저희가 다 해드립니다. 다음 오른쪽이 좀 번갈아서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기TV 본부장 소혜영입니다. 시장님 재선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첫 공식 결재로 원도시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추진 계획을 서명을 하셨습니다. 기존 도시재생 사업과 차별화되는 점은 무엇이며 원도시 상인과 주민들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지금 이제 지난 민선 8기에 제가 1호 결재로 신축 문제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결재하면서 바로 동시에 여러 가지 이제 행정 절차를 준비해서 시작을 해서 어쨌든 임기 내에 작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시청이 신축이 결정되면서 특히 이전 신축이 결정되니까 원도심에 사시는 특히 상인분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신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도시재생사업 등을 통해서 원도심 활성화를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사항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 국토부에서 정한 지침들을 따르자보면은 소프트웨어 사업을 먼저 해야 되고 나중에 이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실행 계획을 만들어서 하는데 절차가 너무 오래 걸리고 그래서 민선 8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가시적인 성과를 못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선 9기에는 이것을 가시적인 성과를 꼭 내려고 이렇게 박차를 가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연도지 활성화에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앞으로 더 조금씩 추가되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물가가 많이 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 확보에 대한 그런 문제. 이것만 좀 변경이 있을 예정이고요. 다른 거는 민선 8기에서 준비했던 걸 이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예, 시장이 그 밑반찬 경로당 투자자인 지원 사업을 결제 이후로 강력한 추진. 국장님 소속하고 정기실버신문에 장사하고 기자입니다. 민석이 인식 공약을 지시했는데 어르신들이 경로당의 주일 식사 안정도랑 굉장히 중요한 지정책으로 생각하고 이 밑반찬 사업이 전국적으로 모델링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지속적으로 추진됩니다. 근데 오늘 이번에는 시범적으로 어떻게 하실지만 얘기하셨는데 읍면동으로 반찬 공장을 지어서 지역거점별로 하실지 아니면 반찬 공장을 앞으로 하나 지어서 전체적으로 공급하실지 앞으로 예산이 많이 들 텐데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실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이제 경로당에 대한 식사 지원이 우리 여주가 참 잘 돼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조사해봐도 다른 데를 가서 보려고 했더니 그거는 특히 일부만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여주가 잘 하고 있지만은 특히 어르신들이 느끼는 힘든 점이 반찬을 만들어서 먹는 게 굉장히 어렵다 이래가지고 시작한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올해 안에 이제 시범을 한 2개 읍면동을 선정을 해서 시범을 해볼 계획이고 내년도 중에는 전체적으로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읍면별로 공유 주방이 참 잘 만들어졌어요. 공유 주방이 잘 만들어져서 어떤 복지화관에 만드는 데도 있고 아니면 별도로 만드는 데 있어서 주방 기구 시설을 제가 민선 8기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셔서 어디를 가나 우리 여성분들이 이렇게 반찬 만들고 식사 이렇게 준비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을 정도로 다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다 잘 되어 있지만은 또 부족한 문제도 한두 군데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해당의 읍면하고 다 상의를 해서 자기 면 걸 자기가 챙기든지 아니면은 자기 면에서 잘하는데 임금면까지 확대해서 하든지 이렇게 할 계획이고요. 어쨌든 내년 말까지는 전체 경로당 우리 343개가 경로당이 전체 경로당의 반찬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경기 뉴스원의 유형수 기자입니다. 지난번에 시장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여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여주가 그동안에 인구도 큰 변화가 없지만 안정적으로 주민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 같은 경우에 보면 여주가 25.66%입니다. 경기도만 해도 15.66%거든요. 월등히 많은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여주 행복밥상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에 더해서 노인 인구가 이렇게 많은데 또 앞으로 많아지는데 노인 지원 사업을 반찬 같은 것들을 노인분들이 모여서 만들어가지고 요즘은 1인 반찬 사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원 사업을 좀 구체적으로 해서 노인분들께 월 얼마씩이라도 좀 보탬이 될 수 있는 사업이 계획이 있거나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여주시 이제 어르신 인구가 지난해 말로 29%가 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는 여주시 인구의 30%가
넘을 것 같은데요. 어르신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아마 이 수도권 인쪽에서 제일 높은 쪽에 속합니다. 그리고 또 저는 정말 어르신들을 잘 모셔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항상 가지고 있어서 어르신 친화도시를 관련해서 친화도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100% 이해하고 있고 그 외에 추가로다가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지금 어르신 일자리 사업이 정부 주도로 시작을 했지만은 점차 지원이 줄고 있어요. 점차 줄고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고비도 일부 줄고 있고 그래서 이 큰 사업 자체를 줄이는 시군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저희도 어렵지만은 이걸 노인은 늘어나는데 이걸 줄일 수 없다 생각해서 우리가 보호 부담을 우리가 보태서 이렇게 하고 있어서 경기도에서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할 겁니다. 비일이고 그리고 또 일자리 사업 내용도 굉장히 다양하게 이왕에 이제 어르신들 여가도 즐기시면서 일자리 이걸 뭘까 하시면서 하는 건데 그게 여주 시민들한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찾아서 아주 다양한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다만 더 많이 하고 싶은데 예산 때문에 못해서 안타깝지 저는 이제 줄일 생각은 없고요. 정부나 경기도에다가 이게 대한민국을 사는 어르신들이 이거 일자리 하시면 굉장히 행복감을 느끼고 굉장히 즐거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더 건의해서 예산을 좀 지원을 많이 받아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르신들을 잘 모시기 위해서 하는 정책 저희가 우선 어르신들이 지금도 경로당에 반찬 지원 같은 거 경로당에 식사하시는 그리고 저희는 경로당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중심으로 이렇게 생활하시게 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가 늘면서 어르신 혼자 사시는 분이 많잖아요. 자식들이 다 도시가서 살고 국제사 명절에는 한번 오고 막 그러는데 너무 외롭게 사시잖아. 그래서 노인분들이 경로당에 모여서 좋은 말씀을 나누시고 거기서 여러 가지 취미생활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 걸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어서 경로당에 대해서 우리가 민선 8기 동안 어느 날 가보니까 할머니들이 식사를 하시는데 그냥 쭈그리 앉았다가 못 일어나셔요. 다리 아파서. 그래서 식탁을 좀 사드려야 되겠다 해서 전체적으로 식탁을 다 사드렸어요. 식탁을 다 사고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식탁 사드렸고 또 전자제품도 다 교체해드렸어요. 지금요. TV, 냉장고, 에어컨, 안마기, 청소기, 또 식사를 많이 하시는 데는 식기세탁기 이런 것부터 아니라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량도 하고 리모델링도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른 어떤 도시보다 어르신들을 잘 모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 여기 맨 뒤에 마스크. 네, 오늘 박정우 기자입니다. 농업 브랜드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주 대왕림표현은 지난해 KBP의 농산업 브랜드 파워 1위, 쿠팡 판매 44억 원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혀주셨는데 아직 여주시 농산물 규모에 비하면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향후 영향력 확대를 위한 추가적인 브랜드 마케팅 계획이나 방향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그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주가 농업도시잖아요. 그래서 민선 8기 제가 시장 취임하고 쭉 농업 관련 정책을 보고받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말만 우리가 여주 쌀이 최고다, 여주 농산물이 최고다 이렇게 했었지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 여주 쌀이 맛있으면 왜 맛있는데 무슨 어떤 성분이 많아서 어떻게 농사 짓길래 이런 구체적인 자료 이런 게 굉장히 부족했더라고요. 그런 걸 알아야지 더 자신 있게 홍보를 할 수 있잖아요. 쌀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하게 생산하는 모든 농산물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찾아서 그 이유를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이유를 만들고 그리고 이를 만들어서 이거를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자. 그래서 브랜드 활성화 센터를 만들어서 전문가를 영입해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또 그 외에 우리가 여주 농업 농산물에 대한 그 품종을, 우수 품종을 지속적으로다가 이렇게 저희가 만들어서 여주 농산물이 최고라는 것을 계속 그 가치를 위해서 그 품종에 대한 연구를 계속적으로 했고, 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브랜드 홍보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런 브랜드 파워 이런 부분에서 2년 연속으로 여주 쌀이 최고로다가 인정받았고, 또 그 외에 많은 농산물도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옛날부터 여주 쌀이 최고다 이렇게 말로만 해서는 이게 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관련된 기구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농업 분야에 대한 예산이 저는 농업이 참 어쨌든 일반 다른 이렇게 뭐 직업보다 어려워서 이렇게 좀 생산비가 좀 많이 들어가면은 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게 좀 어려워서 저는 생산비를 들어가는 원가를 좀 지원하자 이래가지고 농업 관련 예산도 우리가 전체 예산의 거의 11% 해당되게 이렇게 많이 증액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양한 방법으로 각 분야의 농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할 것이고, 또 우리 대왕표를 더 홍보를 많이 해서 여주 농산물이 믿고 이렇게 잘 팔릴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수업 점을 좀 주시겠습니까? 홍보 박사님 지원 사업을 이제 추진하시는데 굉장히 고무적이죠. 그 대상 수행기관에 혹시 여주시 자원봉사센터 비영리 법이니까 할 수 있는지 계산이 될 수 있는지 하고요. 또 아울러서 여주시 청년 지원 사업 2020년 마지막 향후 이런 주기 동안에 시장님께서 청년 지원 사업을 추진을 뭔지 이게 궁금해요. 이상입니다. 이제 저희가 반찬 지원 사업을 하는데 그 주체가 어디가 될 것인가, 이제 그 반찬을 만드는 그런 것을 지금 이제 시범사를 통해서 결정을 하려고 해요. 우선은 저희가 이제 그 반찬을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이렇게 만들고 또 반찬 만드는 채소라든가 이렇게 식자재를 준비하는 데 걸리는 시간 이러다 보면은 일주일에 4, 5일 정도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사람들을 채용해서 할 것인가 아니면은 어느 단체에 맡겨서 할 것인가 이런 거를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우선은 새마을 부녀회나 우리 뭐 생활개선에 우리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이 여성단체가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는 의면이 있어요. 그 의면을 대상으로 이렇게 그 단체에다가 일부 예산을 좀 지원해 주면서 거기서 이렇게 위탁해서 할 수 있는 건지를 검토를 해서 시범으로 해볼 생각이고요.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거는 이게 이제 상시적으로 계속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맨날 자원봉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럼 어렵다 생각을 해서 일정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하려고 이렇게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 지원 사업은요, 뭐 저희가 하는 것도 있고 국가에서 지원해서 하는 것도 있고 해서 우리가 1년에 거의 한 300억 가깝게 이렇게 청년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년들이 자립적으로다가 이렇게 좀 생활해서 이제 좀 성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다양한 방법으로 청년들하고 얘기를 나눠서 청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청년들하고 간담회를 수차례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청년들이 원하는 게 뭔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저는 여주는 농업도시이기 때문에 청년 농업인들을
일자리를 위해서 하는 지원 정책을 좀 일부 좀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청년들이 개인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찾아서 하는 것 이런 것도 저희도 지금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올해는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한글 시장이나 이런 데 지금 어쨌든 빈산 가서 많고 이렇다고 이런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 원인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빈산가를 우리가 임대를 하든지 매입을 하든지 해서 청년들이 여기서 자립할 수 있는 이런 발판을 마련해 주는 거. 그리고 또 농업인들한테 청년 농업인들한테는 농기계를 구입하는 것도 우리가 일부 지원해줘서 청년들이 농기계 구입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고 대량으로 농사를 질 수 있게 하는 방법 이런 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뉴스보고 윤수 기자입니다. 먼저 재선 축하드립니다. 취임사에서 시장께서 이 일자리 기업이 늘어나고 일자리 창출하겠다는 경제도시의 만들기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몇 개의 기업 유치, 몇 개의 일자리 창출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기업을 이제 유치하려면 규제 개선이 필요할 텐데 그 규제 개선에 계획이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여주시 인구를 더 이상 줄지 않게 하고 큰 이유를 가지고 일하다 보니까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겠다. 또 일자리를 만들어야지 소비하는 청년층이 좀 많이 있어서 경제력이 좋아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일선 8기에서 이렇게 기업 유치 일자리 만들고 하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2조 5천억 정도의 투자한 MOU를 맺었고 그래서 거기에 한 8,000명의 일자리가 생긴다 이렇게 약속을 받아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아쉬운 것은 경제가 너무 안 좋으니까 이렇게 투자하기로 했던 기업들이 자꾸 이렇게 좀 멈칫멈칫 하고 있어요. 그 대신에 우리가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도와서 좀 빨리 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은행권에서 예산 돈을 좀 빌려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그래서 투자가 좀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민선 9기에도 여주의 많은 자원을 활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기업 유치를 할 계획이고요. 또 기업 유치에 아시다시피 여주가 이제 규제가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근데 규제 개선이나 규제 완화를 시장이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중앙정부에서 법을 좀 완화해 주든가 하다못해 시행령이라도 일부 완화해줘야지 규제가 개선되는데 수도권 지역의 규제 개선하려고 중앙정부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수도권 지역의 규제를 좀 완화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를 할 거고요. 우리 동북권 시장군수하고 힘을 합쳐서 지금까지 해왔지만은 계속적으로 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도에서 이제 확정 발표가 된 거 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대신면 한인 지역에 친환경 물류단지 한 30만 평 규모로다가 확정이 돼서 지금 이제 저희 여주시에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도로 그 인허가 절차가 남았거든요. 여기에 이제 이게 이제 확정이 되면은 아마 내년 초에부터 이제 사업을 시행한다 이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대규모 물류단지 거기서 이제 판매 행위까지 이루어지는 일이라 아마 여기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완공이 되면은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또 이 주변 지역이 그런 것을 인해서 많이 경제가 활발하게 들어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는 온 힘을 다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 경기도민부의 김재입니다. 다른 언론분들이 뭐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시장님께 한 가지 꼭 좀 묻고 건의드리고자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주시는 옛날,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 때 한 50년 전에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여주 하면은 영릉 신력사 영릉이라고 관광지로 알고 있어요. 그때는 그랬어요. 이 남한강을 있는 우리 수도권 지역에 여주시가 참 빨리 안 나가는 발전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게 뭐냐면은 시장님도 먼저 지난 8일 때 말에 그거를 개최를 하신 게 있으신 것 같아서 한번 백종원 씨를 부르신 걸 제가 봤습니다. 우리 여주시는 볼거리, 즐길거리는 있습니다, 현재. 하지만 먹거리가 부족해요. 최경을 하려면, 최경 관광객을 받으려면 먹거리가 좀 필요한데, 소위 우리들이 말하는 맛집, 내가 돈을 내고 먹어도 아깝지 않고 멀리라도 찾아갈 수 있는 맛집, 이런 속칭 먹거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당일치기로 관광객들이 오셔서 우리 보이지만 출렁다리 갈 거면서도 경랑이 없는 일파가 오고 갔는데 그날 당일치로 시치기로 왔다 가는 거는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시장님도 했는데 그 이후에 이게 진행이 되시고 있는지 이게 우리 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번 고민을 드립니다. 네, 저도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거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여주가 나름대로 뭐 예전부터 매운탕, 막국수, 여주 쌀밥 이런 자랑을 하지만 특별하게 여주 와서 이걸 먹어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선택된 그런 메뉴가 더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지금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거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여주 먹거리 개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서 지금 제가 조금씩 이렇게 성과가 있다는 법을 받고 있어요. 어쨌든 그 일환으로 여주에 이제 그 경기실크 오래된 이제 그 유해꽃이 실을 빼는 공장, 실크 공장을 우리가 여주시에서 인수를 해서 그 안에 시설물을 보니까 그 형태가 온전히 남아있고 그리고 그 기계도 일부 있고 그래서 이제 당초에 민선 7기 때 이걸 다 철거하고 거기다가 공원하고 주차장을 만들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저는 제가 여러 사람들 얘기 듣고 이렇게 해보니까 지금 유명한 관광지도 그냥 오래된 건물을 그냥 뭐 일부 리모델링 해가지고 그걸 활용을 해서 거기를 이렇게 관광집 스타일을 만들어서 하고 있잖아요. 그걸 사관해서 이렇게 해보자 하는 얘기 듣고 시작을 하다가 그러면 누가 와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걸 고민하다가 백종원 씨가 한때 엄청 잘 나가셨잖아요. 그래서 백종원 씨한테 좀 부탁을 하려고 그분을 만나자고 이렇게 막 했는데 그분이 너무 바빠서 뭐 여주를 볼 새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거기 더본코리아 직원이 이제 우리 공무원들하고 인적 감독에 대해서 그 직원을 한번 와봐라 해서 그 양반이 이제 와서 보고 나니까 강변에 그런 건물이 있는 거는 이 수도권에 여주밖에 없다 이런 내용을 저희가 얘기를 해서 백종원 씨한테 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 영상을 쭉 보고 나도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그분이 와서 보니까 여기가 정말 어디 유럽 어디하고 비슷하다 뭐 이래가지고 여기는 한번 해볼만 하다 이래고 결정이 돼서 저하고 그 양반하고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양반이 좀 관심이 가져서 우리가 MOU를 맺고 막 시작하고 있었는데 그 양반이 어려운 사항이 터졌잖아요. 그래서 그 양반 하던 사업이 다 중단되고 사업은 다 포기하고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뭐 그런 이유가 있었지만은 그래도 그 양반이 어떻든 뭐 유명세도 있고 뭐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양반을 꼭 잡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 양반이 진짜 어려울 때 제가 서울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어쨌든 그때도 어려워서 다른 사람은 다 포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탁을 했죠. 그렇지만 우리 여주는 꼭 우리 관심 갖고 해달라. 그랬더니 그 양반이 인간적으로 되게 고마워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쳐다보지 않는데 여주시장은 직접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관심이 굉장히 그 양반이 많아졌고 또 그 양반이 와서 보다 직접 와서 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왕이면은 자기 여기다가 투자를 하고 싶다. 그래서 그 투자가 뭐 몇십억 정도 투자해서 자기가 한번 여기서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법적으로 그게 가능한지 지금 뭐 검토를 거의 다 해가고 있는데요. 가능하면은 그 양반한테 이제 임대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양반은 임대를 하면은 한 20년 정도 임대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원하는 거고 또 우리가 법적으로 가능하면은 이렇게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양반이 직접 자기 돈을 투자를 하니까 좀 더 관심 있게 이렇게 할 테고 또 그 양반이 어쨌든 여러 가지 그런 일 많이 해봤으니까 시민들한테 이렇게 교육을 시키거나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많이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디자인, 이제 리모델링 디자인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도 좀 우리가 자문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 양반한테 전적으로 이렇게 맡겨서 다 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백종원 씨가 그 과거에 법을 좀 이렇게 소홀히 했고 이렇게 안 지킨 것 때문에 이렇게 막 힘들었잖아요. 그 양반 스스로 자체가 아주 100% 법에 딱 맞게 하려고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부터 저런 것부터 또 상급기관에 지휘되고 이러니까 시간이 걸리는데요. 어쨌든 잘 되도록 해서 그 양반이 다른 데 성공한 일을 이제 우리가 잘 받아들여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두 차례 우리가 여주 시민을 대상으로 먹거리에 대한 이런 교육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실증 교육도 이렇게 통해서 실증이 이제 이게 이루어지면은 거기 와서 이렇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욕심에는 빨리 해서 올해 안에 문을 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담당 부서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우리 부시장님하고 맨날 접촉을 하는데 최대한 빨리 검토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마침 우리가 공모 사업을 해서 돈도 160원인가 또 이렇게 우리 일부 예산도 확보도 해보고 있어서 모자라는 거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에가 바로 제2시장이잖아요. 제2시장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뭔가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빨리 가능하면 진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이렇게 문을 열 수 있도록 최대한 다 이렇게 할 겁니다. 네, 다음 그 앞에 세 번째. 저는 수도권 지역신문 이정희입니다. 시장님 재산을 축하드립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 이제 선거 때 제가 이렇게 관심 있게 한 건 재선을 되신 분들을 한번 체크해봤어요. 근데 이분들은 여기는 저기 재선되신 분이 그 시장님들이 잘 되셔갖고 열심히 하셔갖고 되신 분들도 많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언론인 홍보예요. 언론사들에 대해서 제대로 신경을 써주시고 하시는 시장님들이 다르셨어요. 물론 민주당, 국회 상관없이 그런 분들은 특히 다르세요. 제가 다 관찰했거든요. 다 기록을 하고 그래서 시장님이 하실 일도 많으시고 이 여주가 이렇게 또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 인구 증가도 특히 그 기자들이 역할이 크더라고요. 특히 그런 부분이 아주 발전된 곳, 뭐 서울이다. 그런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지금 여기서 중소도시에서 크려고 하고 하는 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시장님이 앞으로 이 정책 만드시고 또 인구 증가해야 되고 할 일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요즘은 다른 데와 다르게 그런 부분이 참 잘 돼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볼 때는 시장님이 공보실이 어떻게 언론사들이 잘하나 그런 예산을 또 늘리셔야 돼요. 그런 거를 더 이렇게 잘하시면 정책이나 이 모든 거 다 해가지고 여주가 엄청 커지고 좋아질 겁니다. 인구도 많아지고. 그래서 저는 그동안 제가 느낀 거를
시장님께 말씀드려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제 그런 얘기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냥 뭐 언론께서 요즘 관심 많으시고 또 홍보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런 허용하는 대로 홍보에서도 많이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한뉴스 고태훈입니다. 유주가 이제 그 남한강 줄눈다리 사업으로 해서 상당히 효과를 많이 봤었는데요. 지금 오늘 이제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거는 남한강 그 테라스 조성 사업이 지금 진행되는데 약 한 25억 이상 투자되는 걸로 발표가 됐는데 사실 이게 이제 중앙 쪽의 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규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조성된다고 하더라도 그 수요 문제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검토를 좀 해보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각 지역별로 지금 이제 그 이런 수변공원 관련돼서 이런 그런 조설, 데크 조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물론 여기는 사실 좀 색강이 아니다 보니까 주방에다 설치하게 되면 물론 경관이 사실 썩 좋은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게 그 관람객들이 물론 시민들도 물론 이용하겠지만 그 부분을 좀 어떻게 하실 건지 좀 계획이 좀 섰는지 좀 이 부분을 좀 설명 좀 해주시면 좀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테라스, 남한강 테라스 조성 사업 이렇게 이름을 진 게 이제 강변에 위치해 있고 테라스를 만들어서 밤에도 이렇게 강을 바라보면서 야경을 즐기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기념 촬영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이름을 줘서 만들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당초에 설계 계획한 대로다가 시작하다 보니까 환경청에서 설계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아직 완공된 게 아니거든요, 테라스. 그래서 아마 테라스는 이제 우리 부시장님이 이제 그 환경청에 설명을 적극적으로 하고 그래서 아마 인허가가 될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해서 만들 계획이고 주 이유는 경기시크를 이제 경기시크 옆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기시크 거기 이제 도시재생 거기서 이제 여주 농산물을 활용한 먹거리 뭐 이런 카페 이런 거를 중심으로 해서 강변에도 지금까지는 강변도로가 지금 저 세종병원에서부터 여주대교까지 왕복 2차로였었잖아요. 그리고 2차로를 1차로를 줄이고 차가 다니는 것보다 사람들이 걷는 길을 만들자. 사람들이 걸으면서 쉬고 또 거기서 뭐 일부 공연도 하고 막 이런 것을 만들자 해서 1차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거고요. 궁극적으로는 저 여주대교까지 다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강변로를 걷는 길 기준, 또 산책, 공연, 뭐 이런 걸 주제로 이렇게 만들고 그 이제 강변 끝에 가서는 이제 경기시크에 이제 그 여주농산물에 먹을 수 먹거리, 뭐 카페, 뭐 이런 좀 특색 있는 걸 만들고 이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 미디어의 시도 걱정합니다. 저는 뭘 관련해서 좀 질문을 하는데, 요즘 중앙정부에서 굉장히 하드캐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여기 이제 용수 문제하고 전력 문제가 굉장히 문제인데, 지금 현재 용주 남한강물이 2차 SK 쪽으로 지금 용수가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2차 SK에서 지금 여기는 산단 쪽으로 또 물이 용수가 또 가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 거 알겠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그 여주는 보상 절차나 어떤 협의가 이루어진 게 있는지 말씀 좀. 네, 제가 이제 민선 8기 시작돼서 처음 이제 인수 업무 보고를 받는 과정에 SK에서 용인에다가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든다. 대규모로. 그리고 물을 여주에서 가져간다. 공물을. 그 내용을 보니까 하루에 57만 3천 톤을 가져가도록 계획을 해서 추진 중에 있었어요.
인허가 절차를 이제 시장이 뭐 점용허가 뭐 이런 거 허가해주는 건수가 뭐 9가지인가 뭐 그렇게 있는데 한 5가지는 먼저 시장이 다 허가를 해줬더라고요. 1000여 개가 남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따져보는 과정에서 여주는 어쨌든 남한강 물을 깨끗하게 지켜서 1급수 항상 수질 상태 좋은 물을 만들기 위해서 여주 사람들이 희생을 많이 한 거잖아요. 오염 배출 시설을 전혀 하지 않았고 농사를 져도 비료나 이런 것도 함부로 못 주고 이렇게 힘들게 해서 깨끗한 물을 지켰는데 그 공업용수를 가져가는 용인에서는 그냥 순수하게 이득만 보는 거예요. 이득이라는 게 뭐냐? 지금 2000에 SK 하이닉스 거기도 여주 물을 8만 톤인가? 뭐 얼마 톤 가져가려고 그래요. 그래 가져가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반도체를 운영을 하는데 하이닉스에서 2,000원에다가 순수하게 시세를 평균 얼마 내요? 3,000원씩 냈어요. 3,000원. 작년에는 7,600원 올렸대. 2,000시에다가. 그런데 용인의 반도체 공장이 다 되고 용인시에 내면은 최소 1조 이상은 용인시에 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10원 하나 받는 게 없어. 우리 여주 시민들이 12만 시민들이 내는 시세. 여주에 골프장도 20개가 있어요. 저 KCC 공장도 있고 코카콜라도 있고 뭐 기업도 거의 뭐 조그만 공장까지 한 600여 개 있어요. 여주에도. 다 내는 시세가 1,600억이 안 돼 우리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이 SK 관련 공업용수 뭐 이래가지고 뭐 제가 이제 시장 치면 허가를 안 해줬어요, 제가. 이런 걸 먼저 해결해라. 그래서 안 해줬더니 막 이제 뭐 SK나 뭐 경기도지사나 당시에 이분들이 저한테 빨리 허가를 해줘야 된다 이러고 하는 거를 그럼 우리 이렇게 억울한데 우리 이런 규제를 완화해줘라. 그러면 그걸 해줘라. 이거 막 요구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몇 달 동안 이제 이렇게 저하고 막 실갱이를 하고 그랬더니 뭐 어쨌든 중앙부처에서 차관분들이 몇 분 오셔가지고 저한테 여주에서 그러면 뭘 원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거 얘기해서 또 중앙부처에서 들어줄 수 있는 거 또 이렇게 그런 것도 해결이 안 된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요구를 해서 우리가 12가지인가 11가지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걸 합의를 해서 우리가 그걸 나머지 이제 인허가를 해줘서 처리를 했거든요. 우리가 그 합의한 거 내용 중에 중요한 게 하나가 기업 유치예요. 용인에 이제 또 SK가 들어서면 협력업체가 또 1차, 2차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일부라도 여주에다가 책임지고 SK를 유치해줘라. 그 약속을 받아서 20개 업체를 유치해주겠다고 약속을 받아서 가난하다가 산업단지 10개를 부지런히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5개가 지금 인허가가 완전히 끝나서 지금 현재 보상하고 있고 곧바로 이제 착공해서 내년쯤이면 이제 내년 말쯤이면 딱 이제 뭐 부지 정리가 돼서 기업이 올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걸 하고 있는 거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우리가 가만히 있었으면 아무것도 얻어낼 게 없었는데 그나마라도 그런 협상을 해서 우리가 얻어낼 거 얻어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오염 측량제를 우리가 그 오염량을 조정, 하천, 무력 나눠지는 거를 우리가 가남 쪽에는 오염 측량이 다 떨어져서 몇 년을 안 했으면 거기다 아파트도 하나 허가 못해. 근데 오염 측량을 늘려야 되는데 그건 안 될 거죠. 근데 우리는 저 특별대책지원에는 지금 그런 물량이 남아서 이걸 갖다 쓰겠다 했는데 그것도 안 된대. 그래가지고 그걸 책장에 넣어서 좀 남은 구역의 30% 범위내에서 가남 쪽에 갖다 쓰도록 해서 우리가 산단이나 뭐 도시개발 사업이나 뭐 이런 걸 할 수 있게 한 거고요. 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많아요. SK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중앙부처에서 일부 규제 완화해 준 것도 있고 우리가 여주에 생산 공장이 300평 이상은 한동에 줄 수가 없었어요. 이것도 대입을 늘려가 해가지고 600평까지 늘리는 것도 있고 하여간 그동안에 우리가 어렵고 힘들었던 건 뭐 원하는 대로는 절대 안 됐지만 일부라도 이렇게 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물의 중요한 거를 정부에서 점점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뭐 3개국 개방이 일정이 해가지고 지금 환경부에서 하려고 그러고 있는데 저는 이런 문제를 자꾸 이제 그 환경부나 이런 데서 자꾸 말씀을 드려서 여주는 공업용수도 잘 쓰고 있고 생활용수 2016년에 여주를 갖다 먹잖아요. 인원이 많고 이대로다가 이제 그거를 잘 관리해서 문제 없고 고개방 문제가 다시 그 정책적으로 취소가 되도록 이렇게 지속적으로 요구할 예정입니다. 다음 첫 번째. 안녕하세요. 비즈월드 뉴스 오경희 기자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좀 질문을 드리고 싶다면 그 경기도 민정국이 들어서면서 그 7조 원대의 부채를 지금 안고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감액 추경에 대한 언급도 지금 나오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도시재생유지 사업에 관련해서 보면 도비 지원 비중이 크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혹시나 그 재원 조달에 문제가 생기시면 어떤 대응 마련을 주실지 궁금하고 가장 큰 거는 또 민정부지에서 재정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저도 이제 우리 추미애 지사님께서 그런 발표를 해서 바로 7일 걱정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군다나 이번 추경에 또 감액 추경이 7,800원인가 700원 하신다고 해가지고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다가 경기도 사업을 하고 있는 거, 또 경기도 보조를 하고 있는 거 다 뽑아서 하고 있고, 나름대로 도비 보조를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이유가 있잖아요.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 있기 때문에 아마 감액을 하려고 그러면은 만약에 저희가 가서 매달려요. 제가 정말 이거 아니면 다 우리 여주가 점점 어려워지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좀 사정을 해볼 예정이고요. 지금 빚이 7조가 있다. 그거를 뭐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발표하신 것 같은데요. 참 저도 걱정입니다. 그래서 7조 있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도비 지원 같은 거를 좀 도비 예산 사용을 줄이겠다. 줄여야 되잖아요. 빚을 갚고 하려면. 이게 큰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경기도 전체이기 때문에 다른 시장 부서들하고 협의도 하고 또 어쨌든 김동연 지사 하실 때는 어쨌든 그런 걸 알고 계셨지만은 슬기롭게 이렇게 계획을 하시면서 이렇게 과하게 이렇게 도비 지원을 줄이거나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시군의 지원은 하던 것만큼은 해주고 추가로 더 새롭게 하는 거는 어렵겠지만은 그렇게 하는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네, 시간이 한정된 만큼 두 분만 더 받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3대 월간지 13매거진과 자매지 무도매거진의 편집국장을 맡고 있는 김용희라고 합니다. 제가 조금 좀 전에 농기노민일보 김원희 기자님 말씀과 유사하긴 하지만 다른 의미를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문화체육국을 맡고 있다 보니까 평창올림픽을 비롯해서 국내 세계에서 국제대회를 많이 참가했고요. 그 다음에 전국 문화축제 행사를 25년 넘게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주 축제만 가지고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공가루 축제라든가 도자기 축제라든가 보고 축제라든가 참외 축제 여기서 먹거리를 봤을 때 사실 위생, 선진접대, 그 다음에 기사들에게서 점수를 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점수를 주기가 어려운데요. 그러면은 그 먹거리를 난 백종원 씨가 하고 있는 금산에서 백종원 씨가 하는 식당을 직접 방문했고 취재했고 만져봤습니다. 그것도 일주일 동안요. 그렇지만 맛은 좋고 편의는 안 됐고 좋은 점이 있지만은 금산을 살릴 수 있는 먹거리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백종원 씨가 취재된 건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도 지역사회에서 새마을이라든지 봉사단체라든지 이권을 안 줄 수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좋은 방법이 하나 있다면 여주의 그 향토 음식 경연대회라든가 여주 음식 경연을 열어서 생활회라든가 봉사센터라든가 이렇게 잘 조인시키다면 백종원 씨가 왜 필요합니까? 백종원 씨 같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 여주의 먹거리, 여주의 쌀, 그 다음에 가지라든가 아주 곡식이 맛있는 곡식이 많은데 그렇게 해서 그 음식 경연대회를 열어서 지역단체하고 잘 조율을 한다면은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은 그래서 여주에 그 출렁다리가 생기면서 관광객 유입이 생기고 이번 그 도자기 시대 100만이 2년면서 넘어갔는데요. 요 출렁다리를 그 기준점으로 한 그 스토리텔링 이런 거는 좀 같이 연구해 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남산에 의미가 있는 점인지 모르겠지만 열쇠고리가 주렁주렁 수만 개가 수십만 개가 달려있는데요. 여주 출렁다리를 위한 스토리텔링을 만들었을 때 지역 경제 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제가 좀 처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저기 오공나라 주책 때 오셔가지고 비빔밥 안 들어보셨나 봐요. 못 먹어봤습니다. 그죠? 뭐 식권 하나 20년 동안 식권 하나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오공나라 주책 때 꼭 오셔가지고 저한테 전화 주세요. 저희가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요. 우리가 축제 때 보면 뭐 대한민국 축제 때 다 가보면 특별히 먹거리가 훌륭한 데가 별로 없잖아요. 저도 그걸 제일 많이 걱정했거든요. 하얀 맨날 빈대떡에 돌천국에 맨날 막걸리에 그냥 그런 거 위주였지 특별히 지역의 먹거리를 만들어서 한 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저희는 오공나라 축제 때는 정말 여주 쌀을 주제로 해서 밥을 잘 해가지고 여주 비빔밥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아마 여기 드셔보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정말 제가 해도 여주 갓 찍은, 이 가마솥에서 갓 찍은 여주 쌀을 가지고 여주에 생산되는 갖가지 채소를 넣어서 비빔밥을 만들어서 그걸 진짜 맛있어요 아주. 한번 드셔보세요. 그리고 가격도 그리고 4,000원 받나? 비빔밥 4,000원 받아요 저희가. 저희 거의 뭐 서비스 수준이죠. 3일간 오공나루 축제하는데 항상 10,000그릇 이상 팔았어요. 그만큼 인기가 많고 이렇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해가지고 우리 축제 때마다 이렇게 먹거리가 좀 특별하게 좀 뭔가 하나라도 이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특히 먹거리를 해서 바가지로 받지 말자. 우리가 괜히 맛도 가지고 그냥 비싸게 받지 말자. 사전에 우리가 다 만들어서 검사해서 금액까지 우리가 다 결정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읍면에서 하는 다른 축제까지 이제 연관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고 하여간 도자기 축제와 오공나루 축제에 이렇게 신경을 기울여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주에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관광재단에서 지금도 다양한 방법을 이렇게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지금 특히 우리 이승열 재단회장이 이런 쪽으로 좀 탁월해서 아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새롭게 만들어서 지금 프로그램 주선해서 행사하는 것도 새롭게 하나하나 새로운 아이디어가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식사 시간이 이제 굉장히 늦어지는데 저는 괜찮으니까요. 하실 분 다 하세요. 그리고 또 시작하시면 식사를 하시고 계십니다. 예. 목사님, 여주 최초 연인으로 이렇게 사업 계속 이어가실 수 있게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뉴스의 박승조입니다. 오늘 안건에서도 계속 도시의 재생 사업이라든지 새로운 조성 사업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여주는 어쩔 수 없이 도농복합 도시 아닙니까? 도시 내부뿐만이 아니라 농업적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농업적의 환경 개선 방향이라거나 혹은 그쪽에
하는 여러 가지 조성이나 건축 사업들이 이루어진다는 그 공사가 많아진다는 얘기인데 이 공사를 할 때마다 상당히 많은 민원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사 현장에서는 그 규정대로 하는 것조차도 규정 준수조차도 업체의 역량이다라고 그냥 밀어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공사가 도시에서 계속 이루어질 때 관리 감독의 책임은 결국 시에 있으니 시에서는 이런 현장 감독들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농촌 지역 환경 개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전보다 점점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자세하게 조사를 안 해주셔서 그렇지 지금 농촌 지역에 어쨌든 주변에 이제 우선 마을 들어가는 도로부터 또 주변에 농경지에 대한 정비, 그러니까 이제 농지에서 오시는 정비부터 그리고 마을 들어가면 마을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처리 문제, 비농약병 처리 문제, 그런 환경적인 문제부터 과거보다는 우리가 거기에도 예산 들여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개선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많이 도와주셔서 지분 개량이라든가 감장 개량이라든가 이런 것도 일률적으로 하고 있고 또 요즘에는 마을별로다가 이렇게 또 원하시는 사업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지원해줘서 하나하나 이렇게 환경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할 거고요. 이렇게 되면 농촌들이 어쨌든 과거보다는 현재보다는 미래가 더 살기 좋은 그런 농촌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공사가 많아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많이 줄었어요 오히려. 과거에 이렇게 기반시설 만들기 위한 투자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곳곳에 공사 현장이 많았는데 지금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여주는 이제 어쨌든 이제 관련 법 규정에 따라서 우리가 관리 감독, 감리 이런 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시간 한정 관계로 질의응답 시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장님의 아니 꼭 하셔야 되는데 못 하시고 있어요? 시작하시죠? 네, 고맙습니다. 어쨌든 민선 국회에 우리 언론을 모시고 또 이런 자리를 만들게 돼서 저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민선 8개 이어서 열심히 할 테니까요. 요즘 많이 지켜봐 주시고 또 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렇게 언론 보면은 이제 저희가 광고비 이렇게 해서 집행하고 막 그러는데 솔직히 열악한 예산 가지고 이렇게 마음껏 못해드려서 죄송해요. 그러니까 우리 홍보팀에서 적절하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알아서 운영을 할 텐데 여주에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 이런 분들이 보니까 특별히 좀 그런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맨날 그래요. 야, 이왕이면 홍보 많이 해주신 분들은 좀 관심 있게 좀 바라보고 그런 분들한테 좀 대우 좀 해드려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주에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경제 모두 마치겠습니다.